아우 슬퍼. 내가 지금 시를 읽고 있나? 왜 이렇게 설레는 거야? 안녕 넷플릭스. 폭삭 소가수다 연출을 맡은 김원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애순역의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관신역의 박보검입니다. 중년 애순역의 문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중년 관식의 박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폭삭 소가수다 코멘터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5개 샀는데. 하나는 덤이래요. 네 엄마가? 네 엄마가? 정말 너무 귀여워. 너무 정말. 귀여워. 최대한 무섭게 노려보라고. 식구가 6인데 왜 맨날 5개만 사시니까? 생선 진짜 잘해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난 쟤한테 고마웠구나. 난 너한테 고마웠는데. 애순아, 속부터 담가야지, 속부터. 저 사람이 왜? 와 여메란 등장이다. 아, 이 장면 진짜 여배라 선배님. 전사 같아 전사. 얘다! 조구 새끼! 조구에 끼어! 뭐? 조구에 끼 떼돈 버요! 이게 초반에 우리 성인 배우들이 안 나오고 할 때,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이런 씬들은 최고의 연기를 할 수 있는 연기자들. 그래서 우리 정혜균 선배님, 염혜란 연기자님, 나머지 선생님 다 작가님의 픽이에요. 작가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너무 잘하죠. 보기만 해도 눈물 나. 내 딸! 내가 찾아가요! 설거지는 우라지. 멋있다. 광래가 지금 이제 제주어를 안 쓰는 거를 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초반에 잠깐 나오는데 피난 온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고아인데 경자랑 둘이서 그래서 전국을 떠돌면서 뭐 장사도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한 18, 19 무렵에 제주 와서 이제 해녀 배워서 여기서 결혼까지 한 그런 설정이어서 사투리를 안 씁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일단 즉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심한 사투리는 이제 할머니 분들만 쓰시는. 나는 이제 이거 보고 집에서도 조구 구워줘요. 조기라고 안 하고 조구 구워 먹을까? 그리고 전복 볶아 먹을까? 이러고 그게 정겨워. 조구 전복 이런 게. 개전복, 지은이, 328 오해순. 허구한 날 전복, 태풍 와도 전복, 딸보다도 전복. 꼬르륵 들어가면 빨리 그래서는 나가. 이 시 자체도 다 작가님이 쓰신 거잖아요. 네. 까무르고 시기 없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작가님 시인이셔. 안 나오나. 맞아요. 정말. 대본을 시 쓰듯이 정말 쓰신 것 같아. 놀래미 속 다타두루, 내 어망 속 태우는 고놈의 개전복. 또 우리 넷플릭스 번역팀이 굉장히 또 잘 번역을 해줘가지고 그거 기대된다. 영문 자막으로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그러겠네요. 영시는 라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걸 엄청 그러네. 절묘하게 잘 맞춰가지고 지은 씨는 좀 알겠다. 약간 힙합처럼. 맞아. 백환에 하루씩만 어망시게 하고 싶네. 제가 초등학교 때 내 이름으로 시를 쓴 적이 있어요. 문소리라는 이름이 내가 놀림을 받으니까. 왜요? 문을 열고 닫으면서 애들이 문소리 난다고? 이렇게 놀리니까. 똑똑똑똑 이렇게 어. 놀렸네요. 요즘 넷플릭스 보면 항상 많이 나오는 네, 예, 들리는 문소리. 제가 안 나오는데도 자막으로 계속 제가 등장하잖아요. 놀림감이 되는 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그 시를 쓴 적인데 그걸 이제 학교에 걸린 적이 있어. 엄마가 되게 좋아하셨었어. 그 어렸을 때 추억이 너무 생각이 나서 애순이 같으셨구나. 그런 게 너무 생각이 나서 그래 너무 슬프더라. 저는 일단 그 시 관식이한테 지어준 시 있잖아. 첫사랑. 시옷 리을. 그 천지에 단물이 드는 것. 그게 그건가?
입에 문 알사탕 같은 것. 그 표현이 진짜 첫사랑의 그 딱 애순이 그 나이 때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시를 제가 이제 관식이한테 줬을 때 관식이가 이렇게 따라하면서 짓는 표정 있잖아요. 애순이 이렇게 너무 좋아 따라하면서 웃는 전체적으로 그 씬을 생각하면 그 시와 관식이의 그 표정까지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씬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1화 바닷가에서 시 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시 구절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다 주옥 같았어가지고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시지? 진짜 나 좀 딥다 봐라. 맞아요. 그거 있어. 저도 근데 사실은 작가님이 저한테 대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처음에 나오는 시잖아요. 그냥 그 시 읽으면서 아, 이 드라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어르신들이 하는 말 구절 하나하나가 다 시 같아. 우리 경자나 이모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도 너무 시 같고 정말 애순이가 쓰는 시 말고도 이 16개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 이렇게 대사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인물이 좀 말인지 있어서? 시인지 하는 거 이렇게 딱 들어맞게 대사가 안 되고 내가 지금 시를 읽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대사들이 되게 이쁘고 시 같아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또 넷플릭스 보면서 자막도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엄마 아빠 항상 네 옆에다 배 띄우고 있어. 배고프면 2번 생각도 말고 내려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지은 씨가 딸 역할까지 한다. 이래를 보는 분들이 모르고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박해준 씨가 실제 얼굴을 드러낼 때 진짜 좀 드라마틱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혜준 선배님 등장하시는 씬에 작가님 선에서 살짝 이렇게 비트는 느낌으로 소리 선배님이 이제 등장을 하셨을 때 마치 관식이랑 결혼을 못한 것처럼 첫사랑이 어긋난 것처럼 계속 그렇게 빌드업을 하시다가 재취자리로 시집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예. 아, 그래서 그 앞에 처음에 저희 처음에 볼 때 왜 박혜준 이름이 안 나오지? 그런데 내가 나중에 보면서 나오잖아요. 내가 옆에 사람한테 나오잖아. 전 그래- 몰랐어요. 처음에 가려져 있었대. 대박이다. 4화에 등장을 하시니까 저는 선배님은 아셨어요? 배우는 섭섭했겠지. 내 이름을. 나는 근데 안 나와서 좋았어요. 처음에 안 나와서. 의도를 아셨구나. 나 안 나오는데 뭘 나오긴 나왔습니다. 콩으로 가려져 있을 때. 다시 한번 봐봐야겠다. 열심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오프닝 건너뛰기를 하지 마시고 찬찬히 보시면 오프닝 타이틀하고 엔딩 타이틀 그거를 다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어요. 음악도 너무 좋고. 최고의 멋진 음악을 엔딩에다 넣고 프로덕션 베이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작가님이 직접 이렇게 저는 안되면 빠꾸에서 사실 살짝 울컥했거든요. 우리 윗세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대한 헌사이자 우리 아랫세대에 대한 응원과 같은 드라마 만들고 싶다고 그 응원의 메시지를 이제 마지막까지 한 거죠. 그런 것도 자세히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오프닝 곡은 감독님께서 고르신 네네. 거죠?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거 되게 중독성 있어요, 묘하게. 맞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음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그 녹음 옛날에 돼가지고 박자가 약간씩 빨랐다 느렸다 해요. 음정도 살짝씩 나가고. 살짝씩 나가고 느낌이 잘 맞았던 거 너무 좋았어요. 아이유 씨가 좋아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막 음악 넣을 때 막 신경 쓰여. 지은 씨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보검 씨가 진짜 여기 고생 많이 했던 씬 아닌가요? 이 시퀀스 전체 다. 그쵸? 전날 진짜로 비가 왔어요? 실제 비가 온 날도 있었어요. 저거를 총 4일 정도 부산에서 이틀, 장흥에서 이틀. 지은 씨도 엄청 고생하고 다 고생했어요, 저기. 맞아요. 이 씬은 다 스태프분들까지 다. 비교적 초반에 찍었는데 작가님도 그렇고 우리 연기자분들도 그렇고 편집된 거 보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9개. 9개. 그때 뛰지 않았더라면. 지금 사람 떨어져? 뭔 사람 하나가? 엄마, 오빠 첨벙했어. 첨벙했어. 나 진짜 첨벙했어.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 좀
누가 죽었을 때 나오는 음악이에요. 정문으로 사람 안 죽기는. 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추운 호흡이 추워서 저런 거야? 네. 고래야 뭐야? 고래야 뭐야? 돌진을 해와. 아 이걸 정말 보검 씨가 실제로 바다 수영을 하셨잖아요. 저거 다 CG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진짜 바다 한 중간에서 이거 CG라고 생각하실까? 어머 어머 어머. 아 대단해. 수영을 언제부터 잘했어요? 전 태어났을 때부터 진짜? 태어날 때부터 수영을 했다고? 고래야 뭐야? 근데 진짜 더 좋았던 건 저렇게 수영할 때 이 선배님들의 이 응원 소리가 진짜 다 들렸거든요. 아 이렇게 춤추시고. 근데 저 정도면 진짜 올림픽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깝죠. 두 관식의 번 땄겠는데. 재능이. 저도 수영 잘하는데 선배님도 한번 하셨어야 되는데. 수영 자세가 너무 좋아. 이것도 진짜 기어 올라오는 것도 진짜 힘들었어. 저게 이제 지은 씨가 생각했던 상봉 장면하고는 조금 달랐던가 봐요. 지은 씨가 이거 올라오는 동안 감정이 깨지지 않겠냐. 근데 이제 오히려 저렇게 막 휘청휘청 올라오니까 맞아. 더 몰입이 됐었어요. 아유, 아유. 안타까워. 이것도 보검이도 이제 엄청 추웠잖아요, 보검 씨도. 그래서 그 끌어안을 때 둘 다 달달 이렇게 떠들고 있고. 서로 꽉 안아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던. 맞아요. 걔는 뭐래? 걔는 가. 설탕만 줘. 그리고 이제 저러다가 저희가 한 번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대본에는 없는데 맞아요. 얼굴 한 번 보고 당겨하는 걸. 대본에는 그 두 사람이 소리로만 있는 대사였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어갖고 이거를 살렸어요. 신기한 건 우리 맞추지도 않았잖아요. 맞지 않았어. 그냥 동시에 우리 동시에 같이 같이 했어가지고. 아무튼 정말 보검 씨가 진짜 너무 고생하고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애순이가 관식이와 마음을 이제 쌍방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이잖아요. 이 전까지는 계속 좀 애순이가 많이 틱틱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순이는 부모님을 이제 좀 일찍 여의고 구박도 사실 잘하면서 좀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식이에게 마음을 요신을 계기로 확 열기 전까지는 계속 방어 기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 2부의 애순이의 톤과 그 이후에 관식이랑 같이 살면서 사이좋게 보이는 그 씬들의 애순이가 저는 미묘하게 좀 톤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1, 2부까지는 계속 그런 방어 기제 때문에 틱틱대고 계속 투덜거리고 좀 화가 난 것 같고 삐진 것 같고 새침하고 근데 그렇게 할 때도 너무 거기에만 제가 이렇게 매몰되지 않고 애순이는 사실은 정말 착한 아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강한 아이고 그리고 애순이에게는 늘 관식이가 있다. 요 세 문장을 좀 되뇌면서 이 아이의 정말 본성? 그걸 잊지 않으려고 계속 되뇌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구나. 생각을 또 되짚어 보니 청년이 된 관식과 애순이가 유치꽃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계속 띡띡거리지만 손은 놓고 있고 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서로의 관계성과 시간들이 보여지는 거라고 느낄 수 있겠네요. 잡은 것도 아니고 혼자 손을 넣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거야? 그러니까 나 정말 아니 손 잡는 거와 비할 바가 아닌 거야. 그냥 혼자 넣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설레더라고. 그거를 자기가 톡톡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서 더 설레었던 것 같아. 관식이의 여행 나침반은 오로지 저는 애순이라고 생각을 했고 애순이 시선이 닿는 모든 곳곳마다 그냥 묵묵하게 꽃을 심어주고 있는 사랑 농사꾼이라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죠. 시인이다, 시인. 근데 그러한 느낌을 저는 혜준 선배님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혜준 선배님의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더 뭉클하더라고요. 뒤에 보면 문수리 선배님께서 입으신 꽃 가디건들이 진짜 예쁜 게 많이 나와요. 그거 보면서 와 저거는 관식이가 사줬겠지? 벽지도 관식이가 꽃 벽지를 골라줬으니까 꽃핀도 사주고 그리고 잘 안 나오지만 모든 양말이 꽃 양말이에요. 아 정말요? 맞아. 선배님이 직접 구해오신 제가 거잖아요. 한국에 파는 꽃 양말을 한 7, 80켤레 다 인터넷으로 그러셨구나. 구매를 해서 계속 바꿔가면서 양말을 신는데 작은 꽃부터 큰 꽃까지
이것도 관식이가 어디서 꽃양말만 보면 사다 줬겠거니 이러면서 실제로는 한 번도 사다 드린 적이 없어요. 너무 죄송하네요. 괜찮아. 관식이가 이렇게 애순이를 향한 마음을 항상 표현하고 있구나, 묵묵히 조용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현장에서도 말씀 저렇게 하셨지만은 두 분이 계실 때 혜준 선배님께서 소리 선배님 정말 많이 챙기신다는 그런 느낌? 혜준 선배님께서 늘 관식이처럼 맞아. 애순이를 챙기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 드라마 하면서 배운 것 같아. 선배님하고 막 얘기하다가 관식이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현장 가면 늘 좀 진짜 애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이 작품 그래서 촬영할 때 어느 날 오더니 그러더라고. 제가 요즘 와이프한테 좀 잘하게 됐어요. 그러더라고. 저한테도 그 얘기. 그러니까 예순이한테 그렇게 마음을 갖다 보니까 집에 가서 아, 내가 그동안 와이프한테 어떻게 했는지 좀 느껴졌나 봐. 선수만.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관식이에 비하니 이게 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좀 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감독님도 좀 그러셨어요. 아, 저는 그 왜 나이 당황스러워. 세상에 저런 사랑이 진짜 있기 드물죠.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캐릭터가 드라마적인 재미를 주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드라마는 그런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악당들이 나와서 되게 통쾌하게 뭐 악당을 쳐부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착한 사람이 주변을 이렇게 착하게 물들게 만드는 그런 얘기가 드물죠. 진짜 저희 드라마 진짜 귀한 것 같아요. 마무리를 짓자면 우리 가정도 그렇게 물들 수 있게 선수만. 하겠습니다. 야, 문명. 너 왜 엄마랑 말 안 하냐고. 엄마랑 아주 말 안 하게? 나는 여기가 너무 슬프더라. 이미 슬퍼. 큰딸, 아유. 지금 설정은 잘 안 나. 엄마가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본인이 빨래하고 온 길이거든요. 왜 빨랫감이 잘 안 보여서 사실은. 왜 아빠한테 자랑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해. 아역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맞아요. 잘했어요. 잘해서. 실제로 아라하고 채연이하고 되게 친해요. 친해가지고 서로 진짜 온누이 같아요. 둘이 다 너무 연기를 잘하고 어른스럽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저렇게 슬퍼서 쾌한 얼굴 하나 이런 거는 어떻게 연기하는 거야? 그래도 분장팀 잘 분장해 주셨죠. 왜? 지은 씨도 싫어서 그렇고 말하네. 지은 씨 목소리 저런 목소리 저 때 좀 컨디션이 아팠나? 그렇진 않았는데 저는 좀 차를 엄마가. 그때 조금 일부러 좀 감량을 하기는 했었어요. 애기 돌아 안 데리고 와서? 아니 목소리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와? 이렇게 하고 이래서 이렇게. 아역 배우들 연기 중에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대사가 지금 나옵니다. 내가 애기 두고 나가서 애기 죽었어. 저렇게 연기하기 쉽지 않아요. 일부러 슬퍼 보이게 하거나 뭐 그러는데 저런 연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금명이가 진짜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우리 아라는 너무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몸을 이렇게 움츠리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아라가. 태풍 온다고 타지 말랬는데도 내가 그냥 내가 자전거 타서 노경이 죽었지. 아이고, 슬퍼. 엄마 아빠는 그때 정신이 번쩍 났다고 했다. 다 느끼셨겠지만 나레이션은 금명이 목소리고 배우는 이제 애순인데 금명이 목소리라는 걸 인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톤이 달라요. 연기자가 한 디테일을 그냥 설명이 없어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진짜 느껴졌나요? 네, 아, 그래요? 아유, 100% 다른 는 곡이라는 맞아요. 축제를 쌓으러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냥 한 번에 간 거죠, 저거. 진짜. 울지 말고 봐봐. 울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 예. 제가 나오니까 좋네요. 동우야. 아빠는 한참이나 불렀다고 했다.
16화는 아마 거의 계속 눈물 흘리면서 엄마는 그날 아빠의 감옥을 처음 보았다. 같은 사람이라고는 지금 생각이 안. 선배님 저 때 이미 감량을 이제 막 좀 하고 계실 때죠? 저 병원 들어가면서 촬영할 때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진짜 엄청 열심히 아픈 역할 때문에 살도 빼시고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진짜 목소리도 막 갈라지고 내심 속으로 너무 미안하면서도 좋으셨죠? 완전 좋았죠. 완전 저는 CG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급하게 수분을 막 빼고 막 목소리가 갈라져가지고 연기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근데 저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수면 마취 장면이라 내가 무슨 표현을 하든 이해가 될 거다라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고 누워서 되게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편했어요, 이거 하면서. 난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아. 우리가 어렸을 때 얼굴을 봤었잖아. 극단에서. 그렇죠. 처음 차이무에 들어와서 무대에 섰을 때 난 선배였지. 좀 가서 이렇게 봤는데 키도 크고 되게 잘생긴 배우가 말은 되게 어눌하게 하면서 무대에 서 있던 걸 그때 기억이 있어요. 저렇게 검버섯도 그리고 머리 흰칠하고 이렇게 갑자기 현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당신 왜 이렇게 늙었어 이러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 그때가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봐왔던 그 얼굴들이랑 만났던 시간들이 있어서. 참 그래도 그 인연이 도움이 맞아요. 많이 된 것 같아 우리가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고민됐어요. 이렇게 요망지고 당차고 어쩔 때는 막 경찰서에 가서도 막 대들고 쌈딱처럼 그러던 애순이가 이제 나이 들면 진짜 우리 엄마처럼 더 세질 것인가 광래처럼 어느 정도의 연결성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변화를 줄 것인가 그게 어느 정도가 이걸 본 시청자들한테 적당할 것인가가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근데 애순이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았잖아요. 맞아요. 어려서 부모 잃어서 사랑을 못 받았지만 그 이후로 세상에 그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사랑을 늘 느끼고 나이 들어 가는 사람이어서 더 많이 거칠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고운 감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변화도 있어야 되고 연결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좀 고민 지점이었었죠. 애순이는 또 광래와는 또 다른 적이고 금명이도 또 나이가 더 들면 또 애순이와는 다른. 또 다른. 그러니까 딸과 엄마의 그 각고도 다른 그 지점들을 좀 표현해내는 게 선배님께서도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고 저도 금명이를 하는 게 네, 저도 좀 고민스럽고 그랬어요. 근데 보면서 나중에 금명이가 진짜 옛날의 애순을 보는 것 같은 성격. 난 진짜 엄마처럼은 안 살아. 절대. 네버. 나는 무조건 서울놈한테 시집갈 거야. 급기야 노스텔지어도 모르는 놈은 절대 네버. 그래. 너는 꼭 절대 네버 해. 딸을 낳으면 진짜 어렸을 때 나처럼 딸은 세고 그 딸 앞에서 엄마는 약해져. 마음속으로는 이놈의 시다 하고 싶지만 아이고 얼마나 귀해 딸이 그러니까 약해지고. 떨어질 때도 아무 소리 마. 그까이 거 안 나와도 선장되고 부계장되고 할 거 다 해. 저런 가디건 아까 말한 거죠. 맞아. 선배님 저 입고 계신 저런 가디건이 너무 예쁘고 잘 어울리셨어요. 괜히 기둥뿌리만 작살나고 도청에다 현수막이나 나붙는 거 그까이 거 뭐. 그까이 거 개코나. 지은 씨가 금명이로 처음 등장하는 왔어? 됐어? 떨어졌어? 엄마! 내가 떨어지면 누가 붙어? 이름을 잘 줬어요. 양금명. 똑 떨어지게 그냥. 아이고 참. 누구보다 요란하게 좋아하시는. 자네가 붙었어. 내가 다시 이 소리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나 좋아 말도 못하게
들은 거 좋아, 너무 좋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그때마다 이렇게 저기 진짜 서울대인 줄 아는 사람들 많아요. 저 서울대 아니에요. 다른 학교에 진입로에서 찍는데 서울대 진입로가 약간 비슷해가지고. 아, 그리고 감독님께서 이제 서울대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하다라는 걸 알아채셨군요. 서울대 진입로가 비슷하구나. 역시 내 이름이 금명이에요. 우리 집도 금명인데. 제일 멋냈어 예순이. 네, 맞아요. 너무 곱게. 나요. 내가 금명이요. 내가 박금명이. 저는 관식이 저 헤어스타일이랑 코트 너무 마음에 들어. 보통 우리 엄마 아빠들 옛날 사진 보면 현실적인. 옛날 사진에서 좀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옷 다 제작했잖아요. 저 제 코트 투피스 이런 거 옛날 디자인으로 해서 주상팀도 정말 하나, 둘, 셋. 내가 싫다고 했지. 그 새끼 기냐 마음에 안 든다고 했지. 왜? 우리 금명이만 땡겼다니까. 관식이가 자세히 보시면 청년 때는 2번씩 말 안 해요. 혜준 씨가 주로, 오검 씨는 2번씩 말하는 경우 많이 없어요. 애순이 말버릇이 약간 뭐뭐 했지 엄마 뭐라 했지 이렇게 2번 말하는 거. 그걸 따라하는 거죠, 관식이가. 하나, 둘, 셋. 진짜 첫사랑,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이니까. 근데 안 좋은 이유로 이제 헤어진 거지만 두 사람 자체의 문제는 없었던 거잖아요. 두 사람은 이제 7년 동안 사랑을 한 그건데 이제 사랑 안에 우정도 있는 거고 둘만의 그런 연대도 있었고 그 모든 청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 봐준 인물이라서 그래서 나중에라도 영범이를 생각하면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인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했어. 나는 막 안에서 너무 잘했다 막 이랬. 아니, 저는 시청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작가님의 약간 그 비트시는 거 계속 관식이의 어릴 때 모습이랑 우리 영범이 어릴 때 모습이 계속 비슷한 대사를 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로 하여금 아 어디서 똑같은 걸 데려왔어 이렇게 생각하시게끔. 근데 그게 또 반전으로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드라마로 보니까 더 잘 드러난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영범이랑 같이 빌라 앞에서 헤어지는 씬. 마지막으로 앉자고 말해주고 그 씬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저는 킬링 파트라고 생각한 대사가요. 그 씬을 찍으면서 준영 씨도 저도 정말 많이 울었고 읽으면서도 전 너무 많이 울었던 씬이에요. 준영이가 미워 보이지도 않고 맞아요. 그렇다고 어리숙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진심도 잘하더라 정말. 전 남친이 죽지 않았는데 여기도 온전하게 사랑하고 그 다음 사람도 온전하게 사랑하는 최초의 시도가 아닌가. 이것도 다 CG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CG가 잘 됐어요. 소통하는데 네가 왜 앉아서 방언을 잡숴 너는 돈 내. 어이 거참 왜 자꾸 저거 진짜 혜준 씨. 봐요. 분명히 떨어질까 봐. 그래도 제가 지켜야. 제가 그리고 불안해서. 이제 혜준 씨 연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표정 나옵니다. 이제 저 표정 제가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 손로 배우가 매 씬마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 매번 자기의 뭐 어떤 준비를 진짜 많이 해요. 순발력도 되게 빠르고. 순발력도 좋고. 약간 선호 배우랑 혜준이랑 뭔가 좀 닮은 구석 있지 않아요? 아니 나는 보면서 약간 나 젊은 되게 헐렁하거든요 저 친구도. 금명이가 꼭 아빠 같은 사람 골라왔네 이런 느낌이 있었어. 사실 마음에 들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딱 왔을 때. 아 그래서 그런 표정이 나왔구나. 괜히 마음에 드는 표정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 배 위에서. 그럼 우리 현승이는 왜 한 방에 오케이 안 해주고? 우리 유석 씨도 혜준 씨랑 닮았어요. 못 참아요. 야, 너 니네 현수이가 너 유치원에서 똥 쌌던 거 아니야? 니네 충섭이는 네가 내 면도기 쓴 거 아니야?
목젖을. 사실 유석 씨랑 저랑은 많은 씬을 찍지는 않아서 확 친해질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유석 씨가 워낙 동생 그 바이브로 그걸 잘 했고 짧은 씬을 만날 때마다 그래도 진짜 현실 남매 케미 그래서 머리를 진짜 좀 잡아도 되나 울 때를 진짜 좀 쳐도 되겠나 이런 상호 간의 협의를 두고 이제 어느 정도 진짜 좀 타격감이 있게 서로 그렇게 했었죠. 아이 뭐. 저 슬랩스틱 저 연기를 정말 대본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대본 없어요. 본인이 한 거고. 제가 새우를 좀 까드려 볼까요? 까드려 볼까요? 전에 살짝 자기 목소리를 살짝 돌아왔다가 하거든요. 그것도 다 본인이 너무 디테일해요, 연기가. 가을에 친정집에가 제일 좋은 감을 따다가 드릴 생각하며 한 계절 내내 공을 들였습니다. 예쁜 금명이를 보듯 매일 보고 또 보며 만들었습니다. 저는 금명이가 그렇게도 예쁩니다. 어쩌면 엄마는 저 마지막에 조금만 남겨놓자는 거는 작가님 아이디어. 눈물 나. 저 편지만 들어도 눈물 나. 저희가 선배님 되게 가족 모임 모였었어요. 한번 했었어요. 회사에 모여서 그냥 다 같이 리딩하면 되게 일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야 가족식만 그냥 집에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먹으면서 떡볶이 먹으면서 은명이는 또 맨날 머리 바꿔 맞아. 오니까 나는 그게 너무 웃기고 유석 씨도 진짜 잘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막 폭탄 머리 했다가 막 이렇게 브릿지 머리 했다가 그래서 근데 그걸 다 잘 소화해내셔가지고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그런 대사 있잖아요. 너 며느리가 나 며느리보다 위요 위. 딱 들어맞게 그런 며느리가 또 우리 집에 현숙이가 맞아. 나보다 훨씬 센 며느리가 들어오셔가지고 그 씬, 그 장롱에서 발견돼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캐릭터는 수경 씨가 생각한 걸로 이 살짝 이렇게 내려오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부산길이 딸 너무 진짜 정말 멋있었어. 다 보고 싶네, 가족들. 나 결혼식 때 우는 애들 아주 질색팔색이라고 말했어 안 했어? 이날 정말 많이 울었던 날인데. 아빠 오면 나 진짜 짜증낼 거야 진짜. 참, 저 드레스가 정말 키포야. 야 웬만하면 나 마주치지 말겠지. 아, 그래, 그런 거예요? 난 잘 모르니까. 남자들은 잘 몰라요. 저는 지은 씨 친구 화장 되게 이뻤거든요. 근데 저게 약간 촌스럽다고. 옛날식 화장을 이렇게 했죠. 네. 통속 눈썹이랑 이렇게. 엄마 결혼 사진 보면서 이거 벌칙이었어? 이러더니 자기도 그렇게 거한 걸 막. 엄마랑 딸이 그러니까 닮아 있는 거죠. 잘할 수 있지. 수 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우리 채린이.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혜린이. 아이고 예뻐. 안녕하세요 해봐.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얘 학교 못 보낸다니까. 나는 사실 저렇게 회장들이 많잖아요. 그냥 갔다 오는 것 자체만 해도 마음이 짠한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응. 요이. 저게 못하겠으면 빠꾸, 안 될 것 같으면 빠꾸. 이 빠꾸만 있고 앞에가 조금씩 있어요. 작가님이 엄청 디테일해요. 금명아. 전날 저렇게 눈이 왔어. 맞아. 왜 수능날 날씨 안 좋다고 춥고 그런 것처럼 딱 저날 저렇게 눈이 와가지고 아빠가 쭉 보니까 너는 다 잘해. 너는 다 잘해. 아빠 이제 다 알아. 다 잘한다고 맨날. 영포차. 아빠가 저런 말 해주면. 그냥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축섭이 짜증나게 하면 빠꾸해. 아빠 맨날 여기 있어. 알지? 아니 그런 말 자체를 지금 하지 말라고. 일부러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관식이가. 그쵸? 일부러 딸 울리려고.
아빠가 내 곁을 떠나기 전날에요. 태린이 알아. 다 나와. 미안해. 다급한 사과들을 쏟아냈다. 저 커가는 거잖아. 그때 아빠가 그랬다. 아빠 내가 돌고 태어나던 있어. 날부터 아빠는 전국에 살았노라. 와, 이거 눈물 나. 아우 슬퍼. 아우 딸 시집 못 보내 저런 거 보면. 아 연기 되게 잘했어. 연기를 저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너무 기대를 안 하셨나 봐요 처음에. 혜준 씨 연기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요. 잘해서. 잘해서. 일단 의상은 되게 여러 벌을 입어봤는데 그 중에 가장 과한 드레스를 이제 입었고 머리 장식도 일부러 되게 과하게 하고 완전 공주님 드레스 같은 거 그런 걸 일부러 픽을 해서 의상팀 선생님분들이랑 많이 상의를 해서 입었고요. 분장 같은 것도 그 당시에 유행을 가장 많이 반영해서 눈썹부터 속눈썹, 볼터치, 이 볼터치의 방향 이런 것도 세심하게 분장팀 분들과 저 메이크업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했는데 감독님께서는 이거 예쁜데? 이것도 너무 이것도 저는 예쁜데? 그냥 다 이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웃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었어요. 시각의 차이가 좀. 근데 그 당시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런 메이크업이나 패션들이 많아가지고 금명이 드레스나 메이크업도 그랬지만 왜 주인집 딸 그분 부선이 나왔을 때 나 그냥 빵 터져가지고 무대가 딱 나왔는데 저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막 밀려오는 어떤 추억들 반가움과 반가움들 이런 게 막 생각나고 그리고 그 고모 경옥이 서혜원 배우. 네. 경옥이 앞머리나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우리 금명이 대학교 친구들 그리고 제니네 엄마 김군순 배우 정말 너무 멋있다. 지은 씨가 당황했었어요 처음에. 쫄만해. 어쨌든 금명이도 지지 않는 기세로 상대를 해야 되는 건데 선배님께서 그 분장부터 딱 이제 껌을 이제 또 씹으시면서 선생님, 양건명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포인트가 너무 웃기고 아 이거 완전히 내가 너무 이 씬에서 너무 안 보이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재밌었어요. 거기에서도 패션이랑 이 메이크업이랑 이 그런 것들이 크게 한몫한 것 같아 재미에. 분장팀, 의상팀 진짜 너무. 여보, 이렇게만 살자. 아 이제 진짜 혜준 선배님 살 제일 많이 빼셨을 때다. 보자. 병색에 완연하셔 이제. 셋 중 하나도 못 보고 갈까봐 미치겠더니 그래도 시 쓰는 건 보고 가서 내 마음이 훨씬 낫네. 찍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이 저렇게 하는 거 다음 세상에는 정말 눈물이 막 나는데 10개 들어줄게. 정말 이 드라마에 정말 너무 좋은 장면이라는 생각이. 베개도 꽃이야. 내리 안 와. 잠옷도 꽃, 다 꽃. 어떻게 나만 꽃동산에 살아? 애순아, 응? 나 부탁 하나 있는데 나 막판에 너무 울지 마. 이거 너무 슬프잖아. 애순이가 울면 나는 그렇게 죽을 맛이 돼. 그럼 나 너울너울 못 가. 너울너울 가신대. 아이. 말도 안 들어. 두드려. 저거는 컷하고도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 저 때는 정말 너무 울면 다음 테이크 갈 때 눈물이 안 날까 봐 멈춰야 되는데 컷하고도 계속 심지어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도 너무 이게 젖을 만큼 눈물이 나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관식이가 또 일부러 울리려고 저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까 금명이 때도 그러시더니. 우리 애기 잘또 잔다.
어서 자랑 어서 자랑 절에 가는 검둥개야 얼마나 걱정될 때 진짜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할 때 우리의 기체와 주라 너네 기체와 주마. 힘든 날은 있었어도 외로운 날은 없었다는 엄마의 인생은 돌아보니 낙원이었다. 사는 내내 우리 등만 두드려준 아빠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었다. 자기야. 아유, 진짜 감질맛 나게 보여주시네. 근데 이 씬을 보여주시면서 코멘터리를 하라고 하시는 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나도 뭐 좀 계속 해보려고 하다가 찍을 때 계속 울었어 정말. 굉장히 조용한 방에서 밤 늦은 시간에 둘이 이렇게 진짜 부부간에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어요. 쭉 둘이 찍은 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누웠는데 대본에 이제 관식이 얼굴에 손을 올린다, 뭐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누울까, 뭐 이렇게 잡을까, 뭐 이런 게 좀 의논을 원래 하기 마련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늘 처음 누워보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 우리 많이 누워보긴 많이 누워봤을걸요 촬영하면서. 아 촬영하면서 그리고 저 지금 쉴 때도 이렇게 누워있어요. 많이 누워. 자리에서 아, 쉴 때도 저 방에 있고 많이 하니까. 누워 있었어. 쉴 때도. 16화에 아꼬운 당신 그거를 그 우리 문 배우님이 읽으시면서 약간 울컥하셨거든요. 50년 만에 훌훌 나를 내려두시고 아까운 당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운 당신 복삭 속았수다. 그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넣었는데 작가님이 그걸 이제 처음에 녹음된 걸 들어보시고 그 부분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그게 잘 살았어요. 울컥 안 하려고 하다가 아주 살짝 떨리는데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연기하지 않은 캐릭터 중에 그냥 뭔가 한 캐릭터를 꼽자면 은명의 캐릭터가 둘째의 서러움, 그게 되게 잘 담긴 씬이 있잖아요. 애순이 관식 입장에서는 차별하려고 한 게 전혀 아닌데 누나가 근데 또 잘난 누나여가지고 기가 좀 죽고 주눅 들고 이런 것들을 와르르 그 쏟아내는 씬을 봤을 때 이 둘째의 서러움이 너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전국에 있는 차남 차녀들이 여기에 많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문득 떠오르는 건 상길. 계속 관식과 상길을 비교하다 보니까 상길도 현숙이에게 잘해주려고 같이 뭐해 관식처럼 되고 싶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고. 공감도 공감이지만 상길이랑도 붙는 장면도 많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식이가 가져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가 있는데 우상길이는 모든 걸 그걸 다 깨잖아. 그게 통쾌함이. 그러니까 할 때 저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러면 저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는 그 부러움이 있었어. 나는 그 상길의 아내 영란이 나이 들어서 자격증 따고 그 어떻게 보면 복수잖아요. 자기 시기에 다 계획이 있었어 영란은. 인생 길게 봐야 된다 싶으면서 뒷부분을 갈수록 영란을 응원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또 애순이 할머니, 남은희 선생님. 정말 애순이가 장남 딸이다. 나는 그게 정말 명대사, 저희 드라마에 명대사 너무 많지만 그중에 저는 탑5 안에 든다고 생각해요. 진짜 찢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작가님이 그렇게 스르르 화합을 이루어가는 거를 억지스럽지 않게 풀어내시는데 그 정서가 참 좋았어, 정말. 그 중에 갑은 또 그건 것 같아요. 염혜란 선배님이 마지막 회에 다시 출연하시잖아요. 다 놀랬어. 저도 놀랬어요. 작가님식의 그 회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래가 애순이 책 내주는 거잖아요. 윤회 같은 건가?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 부산에서 도와준 그 언니가 나중에 또 금명이를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고 모르는 거고 우리가 베푼 선행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 그걸 정말 잘 엮어주신 것 같아서 대단한 대본인 것 같아요. 나는 나중에 시인 되면 어맹란이 같은 투피스도 사입을 거야. 그리고 부자 되면 2층 집 양옥집에다가 뽀삐 같은 강아지도 키울 거야. 아, 애들 피아노도 가르칠 거야. 그리고 외식도 거의 자주 할 거야. 나는 지부차 탈 거야. 라이방도 필 거야. 차를 좋아해? 어. 좋아하는 것도 있었네? 너랑 그거 타고 천지사방 다 놀러 다닐 거야. 미국도 갈 거야. 좋아? 도란도란 가면서 다 하면 되지. 좋아. 나도 좋아. 우리 사는 내내 진짜 별거 다 하자. 하고 싶은 거 막 다 하자. 너무나 어렵고 여전히 여린 그들의 계절에 미안함과 감사, 깊은 존경을 담아 복삭 속았수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게 돼서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조차도 이런 드라마가 그런 분들에게 또 새로운 희망과 위로, 위안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즐거우면 즐거울 때, 슬프면 슬플 때 한 번씩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작품 하면서 가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자기 주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만나니까 또 너무 또 마음이 훈훈하네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새해에 설날이나 이럴 때 꽃감 선물 받으면 이렇게 1년 내내 하나씩 가끔 하나씩 빼먹거든요. 한참 있다가 또 생각나면 하나씩 빼먹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지내시다가 약간 마음 울적하고 조금 적적하고 이런 마음 드시면 저희 작품 꽃감 빼먹듯이 한 번씩 다시 보시면서 따뜻한 기운 또 충만하게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작품은 정말 시집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판타지 소설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쓴 수필 산문집 같기도 한 정말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작품이거든요. 보실 때마다 아마 그 감정이 다르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16부까지 다 보고 나면 그러니까 인생 너무 힘들어, 이래서 인생 싫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잘 살고 싶어지는 그런 응원을 북돋아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과 함께 계속 쭉 사계절 내내 네, 사계절 봄, 여름, 내내 가을, 겨울. 나이 때마다 그렇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소풍 같다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자체가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즐거운 여행과도 같은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여행길 속에 예쁘게 또 노랗게 피어난 유채꽃과 같은 작품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Netflix.